안녕하세요, 엔자이너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fficient Large Scale Localization by Global Instance Recognition 논문을 리뷰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CBPR 2022년에 나온 논문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도요타의 저자들이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논문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앱스트랙부터 인스트럭션, 그리고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된 related work, 그리고 Localization by Recognition에서는 프레임워크의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 그리고 본 논문의 한계와 결론, 그리고 보충 자료까지 전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은 작거나 심플한 환경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연구가 많지만 대규모 장면에서는 낮은 효율과 정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도시 공간과 같은 큰 사이즈에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는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찾는 콜스와 세부적으로 위치를 찾는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건물 인식을 기반으로 한 라지 스케일 로컬라이제이션을 제안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기법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대략적인 위치를 찾는 콜스 로컬라이제이션과 세부적인 위치를 찾는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모두 견고한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빌딩에다가 픽셀 와이즈 리코그니션을 수행하고 이러한 건물에다가 각 아이디를 붙입니다. 따라서 콜스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쿼리 이미지가 보고 있는 인식된 건물의 로컬 맵으로부터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음으로써 효율적인 레퍼런스 검색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레이블링된 건물끼리 인스턴스 와이즈 피처 디텍션을 통해서 매칭이 됩니다. 이러한 기법은 모델의 피처를 다소 적게 검출하지만 보다 인스턴스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한 대응점을 찾게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흔과 로보카 시즌스 데이터셋에서 모두 효율성과 정확성 모두 이전의 연구를 뛰어넘는 성능을 실험 결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기법은 크게 세 가지인 이미지 베이스드 기법과 씬 코디네이트 베이스드 기법, 그리고 스트럭처 베이스드 기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미지 베이스드 기법의 경우는 다이렉트로 포드를 추정하며 씬 코디네이트 기법은 라지 스케일 씬에서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그에 반면에 스트럭처 베이스드 기법은 이미지 검색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는 콜스 기법과 키포인트 매칭을 통해서 쿼리와 레퍼런스의 이 관계를 찾는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구성이 되며 이러한 스트럭처 베이스드 기법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스트럭처 베이스드 시스템의 파이프라인에서 콜스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이미지끼리 매칭을 수행하고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피처 포인트끼리 매칭을 수행합니다. 지금껏 기존 연구에서는 이미지끼리 매칭 때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들과 모두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법은 상대적으로 컴퓨팅 속도가 느리고 날씨나 계절, 조명 변화 등으로 생기는 챌린징한 조건 때문에 틀린 이미지를 검색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성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콜스 로컬라이제이션과 파인 로컬라이제이션 각각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콜스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나무나 사람 같은 고정적이지 않은 물질을 필터링하거나 이와 같이 밤 이미지를 낮으로 변환하는 기법들을 적용했습니다.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추가적으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잘못된 매칭 정보를 제거했습니다. 이처럼 콜스와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는 콜스 로컬라이제이션 과정에서 대응점을 찾기 위해 충분히 유효한 영역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점을 간과하고 그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 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픽셀 와이즈 인스턴스 기법을 통해서 콜스 로컬라이제이션과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을 모델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라지 스케일에서의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을 설계했습니다. 나무나 자동차 같은 장면 변화에 민감한 오브젝트와 비교를 했을 때 건물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견고한 특징점의 대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콜스 로컬라이제이션에서도 역시 확실하게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빌딩의 견고하고 구별되는 특징을 이용해서 건물 인식 기반의 로컬라이제이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각 이미지에 대해서 각 빌딩에 대해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뒤 글로벌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그 결과 인식된 인스턴스 구역으로부터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 픽셀 와이즈 리코그니션을 수행함으로써 로컬 피처 디텍션과 매칭에도 사용이 됩니다.
제한된 마스크 안에서 로컬 피처 디텍션과 매칭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록 더 적은 키포인트를 추출하지만 더 견고하고 감소된 스페이스에서 인스턴스 와이즈 매칭을 사용함으로써 인라이어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빌딩 말고 다른 오브젝트와 비교를 하였을 때 빌딩의 유니크하고 장면 변화의 견고함으로부터 오는 장점이 이 모델을 챌린징한 조건에서 더욱더 빌딩을 잘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처럼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두 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첫 번째로 낮은 코스트로 대략적 위치를 찾고 두 번째 스텝에서 더욱더 정확한 포즈 계산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빌딩 인스턴스 리코그니션을 기반으로 한 노블 로컬라이제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리코그니션을 기반으로 한 레퍼런스 서치 기법을 사용하여 전체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로컬 에어리어로부터 효율적으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와이즈 디텍션과 매칭 덕분에 악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키포인트로 더 좋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지 스케일의 아흔과 로보카 시즌 데이터셋을 통해서 본 연구가 이전보다 컴퓨팅 효율과 정확도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연구를 다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은 앞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미지 베이스드 기법과 씬 코디네이트 베이스드 기법, 그리고 스트럭처 베이스드 기법입니다. 이미지 베이스드 기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비슷한 이미지 하나를 찾음으로써 이미지의 포즈를 추정하는 방법이 되었고요. 이와 함께 발전한 포즈넷과 같은 딥러닝 기법을 통해 포즈를 다이렉트로 리그레션하는 기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이미지 리트리버 기법과 유사하여 빠른 장점이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포즈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방법 대신에 씬 코디네이트 베이스드 기법으로 먼저 3D 포인트를 예측한 다음에 PNP 테크닉과 같은 기법으로 함께 포즈를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씬 코디네이트 베이스드 기법은 비교적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아직 도시 규모의 라지 스케일의 환경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스트럭처 베이스드 기법은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 기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핑 프로세스에서는 스트럭처 프롬 모션 기법이 사용되어 스파스한 3D 포인트로 구성된 3D 맵을 만들게 되고요.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스에서는 키포인트를 통해서 쿼리와 레퍼런스 이미지 사이의 대응점을 찾게 됩니다. 그 후에 PNP 모듈을 통해서 포즈를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익스플리시트한 3D 포인트로 구성된 3D 맵이 있는 스트럭처 베이스드 메소드는 라지 스케일에서 더 정확한 포즈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이미지와 비교를 하여 글로벌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와 피처 디텍션을 하고 피처 매칭을 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입니다. 게다가 밤낮과 같은 조명 변화나 계절 변화와 같은 악조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문제는 보다 파워풀한 로컬 피처 또는 매칭을 통해서 이런 해결해주는 네트워크가 다소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높은 컴퓨팅 코스트와 메모리 코스트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역시 효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에도 하이 레벨 시멘틱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콜스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대부분 필요한 영역에 초점을 둬서 이미지의 디스크립션을 학습하거나 또는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괜찮은 성능을 보이지만 글로벌 레퍼런스 이미지를 검색하는 기법으로 사용하기에는 정확도와 효율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추가적으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가 로컬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에 합쳐지게 돼서 시멘틱적으로 틀린 매칭 정보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시멘틱 레이블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악조건에서는 역시나 세그멘테이션 에러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기법들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콜스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글로벌 인스턴스를 인식하여 보이는 영역으로부터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서치 기법은 곧 다시 로컬 서치 기법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검색 공간의 축소로 인해서 결국 높은 효율과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인스턴스 와이즈 피처 디텍션과 매칭이 모델을 더 견고하게 빌딩 인스턴스에 집중할 수 있게 강화시켜주며 이로 인해서 더 적은 키포인트만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텍션과 매칭 프로세스 모두 본 논문에서는 잠재적인 리코그니션 에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당 모델이 세그멘테이션 인식을 실패할지라도 더 견고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랜드마크 리코그니션에서 플레이스 리코그니션의 서브 태스크로서 많은 기법들과 데이터셋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 리코그니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랜드마크는 전체 건물로 설명되고요. 글로벌 빌딩 인스턴스는 더 정확한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건물의 표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여러 개의 표면이 있기 때문에 각각이 다른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랜드마크 리코그니션은 이미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먼저 픽셀 와이즈 레이블을 구하고자 글로벌 인스턴스 리코그니션에서 픽셀 와이즈 리코그니션을 수행합니다. 여러 기술들은 하이어키컬 싱 코디네이트 리그레션을 위해서 빌딩의 인스턴스나 오브젝트의 클러스터를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고 작은 스케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싱 코디네이트 베이스드 기법은 라지 스케일 환경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고 역시 악 조건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보이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섹션에서는 본 논문의 네트워크의 트레이닝과 테스팅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빌딩 인스턴스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빌딩 인스턴스는 텍스처나 모양 등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주변의 다른 건물 표면과 서로 다른 유니크한 아이디를 각각 부여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글로벌 인스턴스 어노테이션 기법을 제한하여 레이블링하는 코스트를 없앴습니다. 이러한 오토매틱 어노테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마지막 보충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총 4개의 구별된 피처 익스트랙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스턴스 리코그니션 부분과 글로벌 피처 러닝 그리고 로컬 피처 러닝으로 3개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이 공유하는 인코드 F는 인풋 이미지로부터 하이 레벨 피처를 추출합니다. 여기서 입력되는 이미지 H와 W는 이미지의 하이과 위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인코드의 아웃풋인 X는 EX, 4X, 8X, 16X로 다운샘플링과 함께 멀티 스케일 피처로 표현되게 됩니다. 글로벌 인스턴스 리코그니션으로 컨텍스트 피처를 생성하기 위해서 PSPNet을 사용합니다. PSPNet은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의 헤드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를 fseg 함수로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드 케이스에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온라인 하드 example 마이닝 기법으로 OM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측된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링 사이의 오차를 OM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피처 러닝으로서 예측된 글로벌 인스턴스가 레퍼런스 이미지 검색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같은 레이블을 갖는 가장 적합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X4 피처를 글로벌 디스크립션이 XG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풀링 레이어 FG 디코더를 추가로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리코그니션 태스크로부터의 이점은 인스턴스 정보가 임베딩된 글로벌 피처를 추출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느리고 메모리를 소비하는 블라드와 같은 레이어가 없어도 좋은 글로벌 피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FG 함수의 아웃풋으로 200개 이상 대응하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을 에버리지 프리시전 로스로 최적화해줄 수 있고요. XG의 구별 능력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랜드마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영감을 받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레이블링에 대한 바이너리 벡터로 예측하기 위해 인스턴스 인포메이션을 디코더로 통과합니다. 따라서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BCE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고요. Y 클래스는 해당 이미지에서 레이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형태로 구성된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리고 WAP와 WCLS는 에버리지 프리시전 로스와 바이너리 엔트로피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피처 러닝이 있습니다. 하이 레졸루션 X2는 첫 번째 디텍터 헤더와 그리고 디스크립터 헤더 디코드 입력으로 들어가서 스코어 맵 C와 디스크립터 맵 D를 각각 생성해주게 됩니다. 디텍터 헤드는 슈퍼포인트에 의해 예측된 컴퓨턴스 맵과 그리고 슈퍼포인트가 같이 학습이 되고요. 디스크립터로서는 포지티브 샘플과는 최소화하고 네거티브와는 최대화하면서 트라이플 로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 로스는 디텍션 로스와 디스크립션 로스와 결합되어 사용됩니다. 여기서 NL은 로컬 피처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트라이플렛 로스에는 마진인 M이 들어가고 디텍션 로스와 디스크립션 로스 간의 밸런싱을 맞춰주기 위해서 각각의 밸런싱 파라미터를 함께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fficient Progressive Reference Search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쿼리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올 때 우선 각각의 픽셀에 대하여 글로벌 인스턴스 레이블을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리코그니션이 정확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받은 탑키 프리딕션을 보관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마스크 M 안에서 글로벌 인스턴스 레이블이 있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모두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없는 지역을 필터링함으로써 서치 타임을 부분적으로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시간이 소모되고 리코그니션 에러에 민감하므로 마스크로부터 모든 포텐셜 글로벌 인스턴스를 추출한 대신에 컴피던스 맵을 사용합니다. 이게 쿼리 이미지에 의해 보여지는 레이블의 확률을 말해주겠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M으로부터 추출된 포텐셜 인스턴스로부터 우리는 먼저 대응되는 픽셀 P의 평균으로 되는 컴피던스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인스턴스들은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주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쿼리의 글로벌 피처와 레퍼런스 피처의 디스턴스를 계산함으로써 레퍼런스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이후 기하학적 검증으로 인스턴스가 맞는지 체크함으로써 만약 틀리게 되면 다음 인스턴스를 통해서 대응되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다시 찾아줍니다. 그 뒤 로컬 피처 스코어 맵 C가 주어지면 먼저 스레시홀드보다 큰 스코어를 가진 키포인트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줍니다. 그 다음에 선택된 키포인트를 레이블링과 함께 유지합니다. 그러나 인식된 영역이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충분히 키포인트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배경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키포인트를 선택하여 레이블 0으로 지정합니다. 매칭 프로세스는 쿼리와 레퍼런스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두 개의 키포인트 셋으로 같은 레이블을 가진 것끼리 독립적으로 인스턴스 와이즈 매칭을 수행해줍니다. 그 결과 다른 인스턴스의 방해를 감소시킬 수 있게 돼서 더욱더 정확한 코레스폰던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스턴스 와이즈 매칭이 각각의 레이블링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 향상을 위해 병렬적으로 수행해줄 수 있게 되고요. 일치하지 않는 키포인트와 레이블링이 0인 키포인트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매칭을 추가적으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인식된 영역의 키포인트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많은 인라이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제한된 수의 키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을 때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후 쿼리와 레퍼런스 이미지 간의 2D 대응점을 찾고 이것을 다시 쿼리 이미지와 맵 사이로 2D, 3D 매칭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EPMP 플러스 란상 모듈이라고 합니다. 쿼리와 모든 레퍼런스 이미지 사이에서 매칭을 위해서 EPMP 플러스 란상을 취하는 H록과는 달리 이 시스템은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ast Two-Step Pose Estimation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Progressive Reference Search 프로세스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쿼리와 싱글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동작하는 Geometric Verification은 정확한 레퍼런스 이미지의 RT를 구해서 초기 포즈 추정값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한된 뷰와 대응점은 포즈 RT를 매우 낮게 만들어주고요. 저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 레퍼런스 이미지와 커비지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기 위해 인라이어 3D 포인트를 사용하여 탑 N개를 추출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쿼리 이미지와 새로 얻은 레퍼런스 이미지와의 인스턴스 와이즈 매칭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초기 트랜슬레이션은 스레시홀드보다 큰 에러로 매칭된 2D, 3D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투스텝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낮은 코스트와 함께 더 정확한 포즈를 얻기 위해 설계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내용입니다. 논문의 전체적인 베이스라인과 매트릭뿐만 아니라 자세한 임플리멘테이션을 설명하고 나서 이밸리에이션을 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large scale localization task에서 이전의 state of the art 메소드와 비교를 합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러닝 타임과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세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과 결과 분석은 마지막 보충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레지나 102가 PSP넷이 리코그니션을 위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로 사용됐고요.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로스 텀의 밸런싱을 위해 각각에 들어가는 웨이트들은 각 1.0, 2.0, 그리고 1.0, 1.0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수 K는 10, 인식된 인스턴스 수는 30, 3D 포인트와 코 비지블한 레퍼런스 이미지의 수는 50입니다. 그리고 리프렉션 에러의 스레시홀드는 2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코스 로컬리제이션에서는 이미지 리트리버 메소드를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했고요.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이미지 베이스드와 클래식 스트럭처 베이스드 그리고 시멘틱 베이스드 메소드와 비교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소타의 하이어리키컬 로컬리제이션에 다른 로컬 피처들을 적용하며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일정 스레시홀드를 설정하여 성공한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아흔과 아흔 버전 1.1을 사용하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독일어 발음으로 아흔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로보카 시즌스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아흔의 경우 4328장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922장의 쿼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824장은 낮이며 98장은 밤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다른 계절과 다른 조명 조건에서 독일의 아흔 도시 주변을 직접 손으로 촬영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아흔 버전 1.1은 아흔 데이터셋에서 확장된 것으로 2369장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93장의 나이트 쿼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로보카 시즌스 데이터셋은 옥스포드의 다른 계절 시간대 그리고 다른 계절 조건에서 차량을 타며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여기에는 26,121장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11,934장의 쿼리 이미지가 있지만 왼쪽 오른쪽 뒤쪽에 설치된 3개의 카메라로 기록이 됐긴 했지만 뒤에 있는 카메라로만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오직 낮 이미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계절과 날씨 조명 및 다이나믹한 오브젝트들이 쿼리 이미지에 극심하게 변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리코그니션과 로컬리제이션에서 모두 어려운 데이터셋입니다. 게다가 아흔 데이터셋은 다양한 뷰포인트 데이터셋과 로컬,
로보카 시즌스 데이터셋은 블루와 오버 익스포저에 있어 더욱 실험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 수와 레퍼런스 설치의 성공 비율을 보시면 글로벌 인스턴스 리코그니션에서 평균 80장 검색되었을 때 낮에는 94%의 정확도와 밤에는 77%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레시브 설치 기법 덕분에 평균적으로 데이는 202장을 검색하였고 나잇은 650장을 검색하였습니다. 이건 33배 또는 10배 적게 검색한 결과입니다. 기존의 이미지 리트리버 베이스드 기법은 각 쿼리 이미지에 대하여 글로벌 설치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타임 컴플렉시티는 ON이 되겠고요. 여기서 N은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 수입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리코그니션 베이스드 설치는 오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 글로벌 인스턴스에 대하여 검색하므로 각 레퍼런스 이미지와 관찰된 인스턴스 수의 곱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빠른 검색은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위 야은 데이터셋의 결과를 보시면 리트리버 베이스드 기법은 오직 근사된 포즈를 제공하고요. 이러한 넷블라드는 여전히 AP기안이나 패치 넷블라드와 비교해서도 여전히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식 메소드 기법은 데이 이미지에서는 뛰어난 정확도를 보이지만 밤 이미지에서는 안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건 파인 로컬리제이션에서 핫 핸드크래프트된 피처 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학습된 피처에 비해서 조명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한 시멘틱 베이스드 기법에서는 나잇 이미지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여전히 학습된 피처보다는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어르키컬 로컬리제이션과 넷블라드를 결합한 코러스 앤 파인 로컬리제이션 기법은 현재도 표준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그룹 H를 능가했습니다. 어드밴스드하고 댄스 매칭인 그룹 M은 다른 그룹보다 성능이 좋고 슈퍼포인트와 슈퍼글루는 모든 그룹과 비교했을 때 소타를 찍고 있습니다. 아흔 데이터셋 버전 1.1에서는 증가된 테스트 샘플로 인해서 모든 성능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룹 H와 비교를 했을 때 본 논문이 여전히 밤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룹 M의 몇몇 경우는 본 논문과 가까운 결과를 보이는데 하지만 이러한 그룹 M의 경우는 시간과 메모리를 희생하고 트레이닝에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보카 시즌스 데이터셋은 조명, 날씨, 계절 변화가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보카 시즌스는 로테이션 변화가 없이 달리는 차량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다른 계절과 다른 날씨 조건임에도 낮 이미지에서는 매우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밤 이미지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밤 이미지에서는 세그멘테이션 에러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본 연구의 경우 인스턴스 레이블을 사용하여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룹 M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과 메모리 효율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추가적으로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에 사용되는 키포인트 수를 4000에서 1000으로 감소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2D2와 슈퍼포인트 플러스 슈퍼글루와 비교를 하고 있고요. 슈퍼포인트와 R2D2는 이미지들로부터 키포인트들을 디텍션하기 때문에 키포인트가 감소할 때 충분히 유효한 키포인트를 보유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밤 이미지에서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피처의 글로벌한 컨텍스트 문제를 해소하며 슈퍼글루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인스턴스 와이즈 디텍션 기법이 낮은 코스트로 보다 더 견고한 키포인트를 보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오직 1000개 키포인트만 가지고 있어도 보다 효율적으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7번은 쿼리와 레퍼런스 이미지의 예측 및 자동으로 생성된 실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와 일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뷰포인트가 다르거나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글로벌 인스턴스를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스턴스 와이즈 디텍션과 매칭 테크닉을 수행하는데 이게 대부분 인스턴스 부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해당 이미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큰 뷰포인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끔 작은 부분의 인스턴스를 인식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인스턴스 베이스드 디텍션과 매칭 기법이 이 상황을 성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텍션과 매칭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마지막 보충 자료에서 결과 분석을 보여줍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러닝 타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하드웨어는 RTX 3090 GPU로 1000번을 수행해서 평균 수행 속도를 기록했고요. 로우 레졸루션이 256x256과 하이 레졸루션이 1024x1024로 리코그니션과 로컬 피처 익스트랙션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해당 연구가 크로스 로컬라이제이션인 이미지 리코그니션 부분에서 넷블라드보다 빠르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인풋 사이즈가 다른데 이게 올바른 비교가 맞는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R2D2가 풀 사이즈의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추출했으며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슈퍼포인트보다는 훨씬 느렸습니다.
또한 슈퍼글루는 성능이 파워풀하지만 2000 키포인트에서는 본 연구보다 느렸고요. 그리고 R2D2와 슈퍼포인트와 슈퍼글루의 조합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이피션시를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본 연구의 시스템은 여전히 높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으로 인스턴스 와이즈 디텍션과 매칭과 포즈 리파이먼트를 통해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본 실험은 아흔 버전 1.1로 진행을 했고요. 인스턴스 와이즈와 매칭을 수행했을 때 특히 밤에서 많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레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리코그니션 리졸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미테이션 부분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건물을 인스턴스 와이즈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에서 건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냥 글로벌 서치를 통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라지 스케일에서는 글로벌 인스턴스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메모리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글로벌 빌딩 인스턴스 리코그니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 영역으로부터 후보 이미지를 찾는 리코그니션 기반으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고 있고요. 게다가 견고한 인스턴스 와이즈 피처 디텍션과 매칭 테크닉은 리코그니션 에러가 있을 수 있는 챌린징한 조건에서도 견고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스텝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빠르고 더 낮은 컴퓨팅 코스트로 정확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전 연구를 정확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넘는 성능을 보임을 실험 결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보충 자료입니다. 먼저 마스크 RCNN 기반으로 빌딩 디텍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모든 잠재적인 건물의 인스턴스를 검출합니다. 여기서 0.9 미만의 낮은 컴피던스 값을 갖는 인스턴스는 무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 콜맨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스트럭처 프롬 모션으로 구성된 3D 맵을 생성합니다. 3D 맵은 다른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키 포인트로부터 픽셀 와이즈 코레스폰던스를 제공합니다. 이건 2D 빌딩 인스턴스의 3D 맵의 ID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1부터 글로벌 ID를 각 빌딩에 적용합니다. 여기서 0은 배경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각 이미지에 대해서 덴스한 세그멘테이션 맵을 부여해서 각 픽셀의 인스턴스 개수만큼의 레이블을 부여받습니다. 아흔 데이터셋의 모든 이미지들은 자동으로 레이블링이 됩니다. 빌딩 인스턴스 디텍션과 스트럭처 프롬 모션의 노이즈 때문에 가장자리에 미스가 발생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로보카 시즌스 데이터셋의 경우는 모션 블루와 오버 익스포저 때문에 더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로 빌딩 인스턴스를 디텍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글로벌 인스턴스를 직접 수동으로 달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로보카 시즌스 데이터셋은 비디오로부터 덴스하게 샘플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연속적인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상황에서 6954개 이미지에서 857개의 레이블을 수동으로 달아줬습니다. 레이블이 되지 않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는 학습된 모델의 예측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흔 데이터셋의 452장의 글로벌 빌딩과 로보카 시즌스 데이터셋의 글로벌 빌딩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이 아흔과 로보카 시즌스 데이터셋에서 글로벌 인스턴스가 생성된 샘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라운드 트루스 글로벌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장자리의 작은 오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흔과 로보카 시즌스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는 오직 낮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절과 날씨 그리고 특히 낮과 밤의 변화와 같은 갭을 완화시켜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미지에서 모델을 직접 학습시키는 대신에 스타일 트랜스퍼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스타일라이제이션된 이미지가 인공적일지라도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에는 효율적입니다. 네트워크로는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레지넷 101을 인코더로 사용하였고요. 이피션시를 고려하여 이미지 사이즈를 256x256으로 수행했습니다. 로컬 피처에서는 더 높은 레졸루션과 가벼운 네트워크를 요구하기 때문에 입력 사이즈를 1024x1024를 사용했고 레지넷 101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이어에만 로컬 피처 모듈을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두 개의 베이직 블록을 로컬 피처 네트워크에 넣음으로써 리프레젠테이션 성능을 강화시켰습니다. 학습은 파이토치로 네트워크를 구현하였고요. 웨이트 디케이가 10의 -5승인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배치 사이즈는 16, 초기 러닝 레이트는 10의 -4승으로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점차 줄여가며 전체 120에폭을 학습시켰습니다. 글로벌 피처 브랜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3D 맵에서 코 비지블 3D 포인트의 수로 앵커와 파이스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나눴고요. 각 16개의 파이스티브와 48개의 네거티브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유효한 2D 키 포인트의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각 3D 포인트가 관찰된 수는 다른 색깔로 표현되었고요.
파란색일수록 적게 보인 거고 빨간색일수록 많이 보인 겁니다. 여기 작게 보이시는데 유효한 키포인트 수와 미니멈, 평균, 그리고 맥시멈 수를 보였습니다. 모든 기법들 중에서 1000개 키포인트를 디텍션하였습니다. 슈퍼포인트와 슈퍼포인트 플러스 슈퍼글루의 조합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인스턴스 와이즈 디텍션은 해당 모델을 보다 유효한 키포인트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무나 다른 오브젝트들보다 빌딩에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딩이 없는 영역이 커질수록 키포인트 수는 감소하지만 모델은 여전히 슈퍼포인트보다는 많고 슈퍼포인트 플러스 슈퍼글루 조합 모델에 가까운 키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슈퍼포인트와 슈퍼글루는 더 많은 유효한 키포인트를 슈퍼포인트보다 얻지만 3D 포인트 수가 증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슈퍼글루는 나무나 다이나믹 오브젝트와 같은 것들도 포함하여 키포인트를 추출하여 대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퍼포인트와 슈퍼포인트 플러스 슈퍼글루 조합 모두 비슷한 3D 포인트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인 인스턴스 와이즈 디텍션과 매칭은 동적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3D 포인트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R2D2는 이미지 파람 피라미드로부터 피처를 검출합니다. 크로스 스케일 매칭을 함으로써 더 많은 3D 포인트와 함께 스팔스한 키포인트를 생성합니다. R2D2가 더 표준 디텍션으로서 나무에서 더 많은 피처를 추출하고 사람 있는 이미지에서 민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R2D2와 슈퍼포인트 그리고 슈퍼포인트 플러스 슈퍼글루의 조합과 인스턴스 와이즈 세그멘테이션 기법으로 매칭 비교를 수행합니다. 그림 5에서 아흔과 로보카 시즌 스테이터 셋에서 커리어 레퍼런스 이미지 사이의 글로벌 인스턴스 프레딕션과 인스턴스 와이즈 매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퀄리티브 컴퍼리즌 오브 매칭을 나타내는 그림 5는 R2D2, 슈퍼포인트 그리고 슈퍼포인트 플러스 슈퍼글루의 조합과 인스턴스 와이즈 세그멘테이션이 다양한 계절과 조명 그리고 뷰포인트 변화로 매칭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1번과 5번 이미지는 R2D2와 슈퍼포인트가 더 많은 인라이어 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더 진보된 매처인 슈퍼포인트 플러스 슈퍼글루의 조합은 더 많은 인라이어 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와이즈 세그멘테이션은 슈퍼포인트 플러스 슈퍼글루의 조합에 가까운 매칭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뷰포인트가 커질수록 2번, 3번, 4번에서 또는 조명 변화가 6번, 7번, 8번에서 커질수록 모든 연구들은 급격한 인라이어 감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스턴스 와이즈 세그멘테이션 연구는 여전히 더 많은 인라이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림 6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강한 조명 변화와 뷰포인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챌린지에도 건물은 견고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와이즈 리코그니션 모듈은 여전히 정확하게 글로벌 인스턴스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스턴스 와이즈 디텍션과 매칭은 제한된 수에 정확하게 예측된 픽셀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충분한 인라이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브젝트인 나무와 도로와 비교했을 때에도 건물들은 날씨, 계절, 조명 변화의 견고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사람과 조명 등에 의해서 잘 인식이 안 되기도 하는데 빌딩의 경우 눈이 오거나 밤일지라도 여전히 강하게 구별이 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케이스도 역시 있습니다. 인스턴스 와이즈 세그멘테이션 프레임워크는 건물의 표면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분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건물이 없는 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기 위해 글로벌 서치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태스크에서 리코그니션 정확도는 급심한 조명 변화에서 성능이 감소합니다. 그럼 결국 콜스와 파인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이 없는 경우 리코그니션이 실패하거나 조명이나 다른 물질에 의해서 피처 매칭이 실패한 경우를 위 그림에서 역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